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국민의 82%가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차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지만 이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그 벽은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로 변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본격 심의 우대 방송 천만의 말씀에 진행을 맡은 개그맨 황현입니다. 자, 4월 1일 목요일, 오늘은요, 우리 사회의 벽을 허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발달 장애나 자폐, 또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인이 투표하러 갔을 때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이 침해해 왔었어요.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가 들어간 심벌, 투표용지가 필요합니다. 기표카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갈 수 있는 데가 더 많아져야지 다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건데. 네, 천만의 말씀 마을 미디어 공동기획 4월 7일이죠. 네, 재보궐선거의 작은 목소리. 자, 마지막 날인 오늘은요,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장애인분들의, 이 장애인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선거와 관련된 오늘 또 청취자 퀴즈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마지막 날인 만큼 확률이 좀 좋은 확률로 50% 아주 쉬운 OX 퀴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대충 찍어도 맞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퀴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외국인도 투표가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O, 가능하지 않다면 X입니다. 예, 이게 오늘의 문제인데요. 자, 재보궐선거 외국인도 투표가 과연 가능할지, 가능하면 O, 가능하지 않다면 X인데요. 힌트를 좀 드려야겠죠? 예. 뭐, 어떻게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1, 2, 3, 4, 예. 6, 7, 8, 예, 뭐,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나요? 많은 분들에게 또 참여를 이끌어서 좋은 선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로 참여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TBS 방역키트 또는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커피 쿠폰 받아오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거든요. 소외계층의 참정권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 또는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대해 보겠고요. 저희 방송은 또 유튜브, TBS FM 채널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손님 모셔봐야겠죠? 네, 노원 FM 마을 미디어에서 활동 중인 신유정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가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노원 FM 신유정입니다. 네. 네, 마을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민의 방송 TBS에 오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활동하신 곳에서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과 관련된 취재하신 걸로 아는데, 장애인 인권에 관해서 원래 좀 고민이 많으셨고 연구를 좀 많이 해보셨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엔 저도 몰랐죠. 예. 근데 이제 저희 큰아이가 중학생일 때 우연히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학생들 봉사활동 교육도 하고 또 장애인 복지관이랑 장애인 시설에 이제 봉사를 나가면서 좀 익숙해지게 된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주 접하고 알게 되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계속 진행하게 됐고요. 특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인권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켜져야 하는 거고, 실제로 장애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스스로 자립하려는 그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기본이 이동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취재를 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신경을 써주면 그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 어떤 계기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네. 봉사활동을 갔는데 이런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마주하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학생들 봉사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네. 이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해달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달라진 게 없나 봐요.
조금씩 좋아지곤 있는데요. 아, 조금씩입니까? 네, 사실은 예. 장애인 참정권이라고 따로 떼서 주장하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권리잖아요. 당연한 참정권에 관해서 장애인들이란 주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붙이는 이유는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되게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네, 그렇죠. 네, 네, 네. 예, 예. 일단 그렇게. 그 첫 번째가 투표소로 가셔서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좀 몸이 불편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 시작부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또 장애가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아, 유형이. 네네. 네. 예, 장애마다 다른데요. 우선은 공통적으로 그 투표장까지 이동하는 거. 옛날엔 굉장히 힘들었고 다 개인이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휠체어를 타는 분은 투표소까지 이동 차량을 제공을 해주고 또 활동 보조인도 아, 그럼 도움을 모든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 차량을 제공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네,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전화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네. 그랬군요. 네. 아니 왜냐면 이거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그렇죠. 네, 그거는 행정에서 신경 써줘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방송은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정말 큰 소득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몸이 불편하신데 이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면 쭉 주변에 꼭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꼭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투표소에 잘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럼 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한 표를 행사하기까지도 좀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 투표장 앞까지 이제 이동해서 왔는데 사실 투표장에 도착했는데 뭐 2층이라던가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러네요, 아니면 또. 지하층이라던가 턱이 있다던가 네네.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네, 그럼 이제 또 누군가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걸 좀 알고 있어서 바로바로 얘기를 하면 도와주시면 좋은데 네. 실제로 이제 이거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나 봐요. 현장에서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숙지를 해서 이분들이 자세히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이건 좀 매뉴얼로 확실하게 남겨야겠어요. 네, 매뉴얼은 있는데요. 매뉴얼도 있다? 네. 근데 이제 매번 그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뀌시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이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은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은 네.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라든가 뭐 이제 선거에 관련된 자원봉사자들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된다. 네. 아니 혹시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투표용지 못 보시잖아요. 그럴 그렇죠. 경우는 또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시각장애인 분들은요, 네. 점자 이제 투표용지는 똑같고요. 그 보조 투표용구가 있어요. 보조용지가 있군요. 네, 용지가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가 있다. 네네. 아니 근데 기구 이렇게 이용하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 개표했는지 뭐 볼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투표용구 위에다가 그 기표 그 점자 기표를 할 수 있는 그 딱 맞는 네. 기구를 거기다 올려놓는 것까지는 네네. 보조원이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나면 거기에 이제 점자가 되어 있나 봐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렇군요. 그럼 그거 이렇게 옆으로 손으로 따라가셔서 예. 기표를 하시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이게 대본에 없는 질문 계속 드리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모르는 걸 청취자도 모를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물어보셨네요.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예, 알겠습니다. 아는 선에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도와드리죠? 청각장애 있는 분들은요. 네. 수어 통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수어 통역사 있습니까? 예, 그런데 네. 투표소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네. 10개 동이면 한 3개 동 정도에 이제 이렇게 파견이 되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사전 투표할 때는 어디든 가서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본 투표 하실 때는
불편하신 거죠. 불편하시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예.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 선거 공보물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드세요. 그럼 점자로 그게 가능합니까? 네, 점자 선거 공보물이 얼마 전부터 배부가 되고 있는데요. 배부가 됐군요. 네, 이제 예. 점자 공보물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보통 저희가 그 대통령 선거는 공보물이 16면. 네. 네, 그리고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12면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읽는 공보물 한 장이 점자로 표현을 하면 한 2-3장 된다고 해요. 굉장히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겠네. 그거 다 네. 읽기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런데다가 네. 그것을 무한정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또 정보만 넣고 그걸 다 넣으려다 보니까 이제 점자 크기도 좀 작아지고 네. 네, 이제 간격도 좁아서 실제로 읽기가 힘들고요. 그렇군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현실로 느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이런 문화와 제도가 있었는지 자체도 몰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으시지?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청각장애 분들도 어떻게 도움을 드려도 수화로 통역하시는 분이 계시나 뭐 이런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네. 오늘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발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차별이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지난 총선에서 이게 문제됐었잖아요. 네네. 발달 예.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제 혼자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네, 보조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그럼 부모님이 원하시는 분을 이렇게 기표하실 수도 네, 있는. 이제 그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느 지역에선가 작년에 투표 네. 때 중앙선거 관련해서는 그 보조원이 들어갈 수 있게 법령이 되어 있는데 네. 네, 그 일부 선관위에서 그거를 이렇게 삭제를 하고 못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투표를 못 하시게 됐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결국은 잘 못 되어서 그 선관위 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게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발생했었는데요. 아니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도대체? 선관위 분들을 뭐 아니죠.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왜냐하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달장애인들은 현장에 안 가시면 네. 거소투표라고 해서 집에 투표용지가 오고 그걸 기표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다시 보내는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투표를 한다면 정말 부모님이 마음대로 하실 할 수 수도 있죠. 있고 그럴 수 있죠. 또 누군가가 네. 사실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막연한 의심이잖아요. 막연한 의심이긴 하죠. 그렇죠. 예. 어떻게 사실 우리도 투표할 때 누굴 찍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족들과 얘기하면서 영향을 받잖아요. 가족들 뭐 의견을 공유하죠. 예. 네네, 그렇죠. 그리고 네네네.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만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들도 그렇게 어쨌든 투표소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발달 장애인들한테 사전 선거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네. 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거다. 음. 네, 그래서 미리 그거에 대한 공보물도 이제 읽어주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 그러면 발달 장애인은 스스로 가서 할 수는 없는데 부모가 가는 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해결 방법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장 좋은 차선책. 어. 그리고 정말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네네. 예, 그런 분들이 좀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예. 네. 저희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답안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론화되고 여러 사람의 얘기가 나오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마을미디어 공동기획 4.7 재보궐선거의 작은 목소리 그 마지막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원 FM 마을미디어에서 활동 중인 신유정 씨 모시고 참정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또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록, 제로블록에서 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당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돼서 또 전화도 이따 연결해 볼 거고요. 네, 그 전에 뭐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2606님께서 저희 시아버님도 몸이 불편하신데 뉴스도 매일 보시고요. 투표도 빼놓지 않고 하십니다. 투표권이 있어도 무관심한 사람들보다 어떻게든 참여하는 분들이 훨씬 소중한 한 표라고 생각해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9113님, 천만의 말씀 응원합니다. 열혈팬 택시기사입니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요. 네. 예, 제 얼굴은 못 알아보세요. 근데 제 목소리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굉장히 좀 영광이었던 일이 있어가지고. 라디오의 매력이죠. 예.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자, 8141님, 토요일에 사전투표하려고 합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합시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또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의 박김영희 대표님과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잠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동안 선거에 참여하면서 불편함을 좀 겪으셨을 것 같아요. 말로는 다 네. 못하시겠지만 좀 짧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투표하러 가면 계단하고 그 그 턱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러 가면 굉장히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하는데요. 원래는 이 투표라는 게 처음에는 그 신분증을 가져가서 그렇죠.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표대 가서 투표 용지를 받고 네. 기표대 가서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는 것이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그 기표대만 1층에 있고요. 맞아요. 위에 있죠, 거의. 신분 확인하는 거는 네. 2층이나 지하에 있어요. 맞아요. 그랬던 그리고 것 같아요. 투표를 또 갖다 넣는 함은 또 그 역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투표를 하려면은 선관위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네. 신분증을 맡겨야 돼요. 계단이나 턱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선관위한테 나의 신분증을 맡기고 투표 용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신분증을 맡겨야 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턱이나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겠다 그러면 업어주겠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네.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생판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지만 이게 업힌다는 것 자체도 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 전동 휠체어라는 무거운 것을 막 여러 사람이 들어주겠다 그러면 네. 선의는 고맙지만 죄송하죠. 더. 사실은 불안한 거죠. 불안도 하고 예. 네, 무섭고 그래서 이 투표하러 갈 때마다 이게 맞는가 싶고요. 또한 모르는 사람한테 신분증을 맡기는 거에 대한 불안감. 네네네.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하지 않으면서 투표를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그렇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근데 비장애인들은 대부분이 1층에 기표대만 있으면 장애인들 다 투표할 수 있는가 보다. 그렇군요. 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특히 또 그 문제가 있다면서요. 사전 투표하실 때 네, 참여하기가 쉽지 않으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전 투표인 날은 대부분이 그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그 시설에서 투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거의 안 돼 있어서 원래는 그 사전 투표라는 거는 자기 거주지가 아니어도 있는 곳에서 아무 곳에나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투표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투표 장소라서 사전 투표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좀 많이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김영희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좀 실제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우리는 왜 도와준다고 하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도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그냥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거기까지만 도와드리는 게 정말로 도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도와주려고 이게 친절을 너무 베풀어도 상대방이 좀 불편할 수 있군요. 네, 나도 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 생각을 머리에 아예 좀 박아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은 사람이니까이라고 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겪는 불편함 이게
지자체도 모르진 않을 텐데 이게 좀 변화의 움직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지금 오늘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몇 년 전에 비하면 조금씩 정말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장애 인구가 많은 지역엔 그래도 이 관심이 많으셔서 네, 그래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제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좀 편하신가 봐요. 네, 그냥 느끼기에. 예. 아니 근데 개선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나 뭐 어떤 뭐 지원 정책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실제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 이제 법으로 제도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행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 전까지 이동하는 차량 서비스,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서는 보니까 복지관별로 자체적으로 선거 공보물을 읽어주는 교육도 하고 있어요. 선관위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공약이 있다. 네, 그리고 읽어드리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당일 활동 보조인하고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점자 공보물도 2018년부터 아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들 어때요? 그러니까 노원구는 그나마 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서울의 지역이라든가 뭐 다른 지방의 지역이라든가 비슷비슷합니까? 어때요?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 구 안에서도 같은 지역 안에서도 다 다르더라고요. 선거구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도 선거구마다 또 왜냐하면 거기서 다르군요. 일하고 계신 분이 좀씩 다 역량이 다르시니까요. 아니 근데 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하니까 조금씩 달라져서 실제로 이제 이 구별이 차이가 나는 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직도 당사자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요 개선된 곳도 많지만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안 된 곳도 있으니까 알리는 게 좀 필요하다. 알려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분들도 당연한 권리, 뭐 당연한 권리잖아요, 진짜. 예,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고 제대로 행사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보니까 불편을 직접 느끼는 당사자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내야 돼요. 직접적인 목소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일 그 열악한 지역이 있거든요. 인구 대비로도 제일 열악한데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는 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이야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네트워킹이 얼마나 되느냐, 소통이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고요. 또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이거를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법령은 지금 다 되어 있고 시설도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게 서비스가 갈 수 있게 실행하는 그 의지와 가치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 제도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거 다 갖춰져 있는데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면 홍보를 좀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찾아오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마을 공동체나 이런 거 잘 돼 있는 곳들은 이제 지역 복지관이나 그 외에 여러 곳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각자 그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복지관에 연결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분들도 가끔씩은 있고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그 뭐 장애인 총연합회에만 그 소식을 전하면 이제 다 뿌려줄 줄 알고 근데 그 장애인 총연합회에 등록이 안 된 단체들이나 그 개인들은 또 그 정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우리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좀 정보들 좀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시간인데. 이거 벌써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이 금방 가죠.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재밌게 들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혹시 방송 통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역시 아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어떤 정보나 혜택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제 필요한 분들께 가 닿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왜 그렇죠. 선거 예, 투표하러 갈 때 맞아요. 우리 그냥 당연한 권리처럼 갔다 오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그렇게 가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그냥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길 당연한 바랍니다. 거니까요. 예, 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 당연한 거니까. 네, 근데 예, 이제 예.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비장애인 말고 장애인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계속 소리를 내시라.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계속 내시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장애인들의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신희정 씨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겠죠. 오늘의 퀴즈는 4.7 재보궐선거에 외국인도 투표 가능할까요? 라는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5였죠. 가능하다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이 외국인이 참여할 수 없지만요.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이 선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요. 선거권이 주어져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TBS 방역 키트 또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11님을 비롯해서 20분을 당첨자 20분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개별 연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마을미디어 공동기획 4.7 재보궐선거의 작은 목소리 나흘간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